지금 어순 배열을 변형시킨 것이 문장의 이치고 문장의 불필요 문장 제거와 똑같은 것이 문장 삽입이에요. 같이 해봐요. 응집성, 다시 응집성, 논리성, 체계성, 이 훈련이에요. 같은 맥락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대화를 하다가 삼천포로 빠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걸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실제 출제 빈도는 낮은데 글의 구성, 쉽게 말하면 사람으로 말하면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다양한 것처럼, 예? 얼굴이 이렇게 다양한 것처럼 글의 구성을 파악하고, 알겠죠? 구성을 파악하고, 두 번째, 문장 사이의 관계를 따질 수 있는 이런 응집성 훈련을 하게 되면 나머지 글의 대입 파악이나 내용 파악은 자동적으로 돼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순서를 바꾸지 마시고요. 이게 어느 정도 되고 나면요. 구구단이 확실하게 되면 나눗셈이 확실히 인수분해가 확실히 된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그럼 혼자 점프할 수 있어요. 네? 이게. 그래서 어떤 문장을 읽더라도 그냥 읽지 마시고 문장과 문장 사이의 이 관계를 항상 따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혼자 공부할 때 이걸 정말 중요합니다. 이 훈련하면 안 돼요. 가장 이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한 20몇 년 가르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독해가 뭐가 가장 어렵니? 물어보면 독해할 때 해석이 안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뭐 기초부터 해야 되고. 두 번째, 해석은 되는데 하다가 앞에 거 다 까먹어요 하는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 마지막 단계. 요거 하고 나서 쭉 읽고나 풀면 문제가 안 풀려요. 이게 세 번째 단계. 마지막 단계 뭔지 아세요? 해석 다 했고 문제 풀다가요. 꼭 A, B, C, D 나와 있는 두 개까지 골랐는데 꼭 하나가 틀려요. 찍으면 틀려요. 이 단계가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걸 지나면 마지막 90점 넘으면 이때는 배경 싸움이에요. 얼마만큼 백그라운드 지문을 많이 알고 있느냐 싸움입니다. 알겠어요? 만점 맞는 건.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아까 단계가 어느 단계인가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요건. 그래서 똑같습니다. 수학적인 그러한 진급 방식, 성적 향상하고 저는 영어 차이가 없다고 봐요. 예? 그 차이도 아까 좀 훈련을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 문제 보시면 21번 보세요. 21번 하나만 할게요. 문장 삽입은 똑같습니다. 21번 보시면 The doctors then 비주셔 then. 자, 어디에 위치하느냐 그랬습니다. then은 그 다음 순서죠. 그러면 뭔가가 있고 의사들은 그 다음에 서브젝입니다. 아, 이게 또 서브젝 비주셔요. 서브젝 비주셔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휘력인데, 10번 잠깐 봐요. 서브젝 뜻이 뭐예요? 여기서 서브젝 뜻이 뭘까요? 여기서 서브젝 뜻. 경우. 여기서 서브젝 뜻. 오케이, 피실험자. 여기서 피실험자예요. 의사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피실험자로 해야 됩니다. 실험 대상자. 자, 여러분, 이건 뭐예요? 주제, 과목.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이게 옛날에요. 백성 신하란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백성 신하가 바로 피실험자입니다. 종속인이죠. 알겠어요? 주제, 과목, 그 다음에 형용사로 이게 나온 것이 종속적인. 그래서 여기서 나오죠. 피실험자나 신하는 종속적인 개념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뭐 하기 쉬운, 뭐뭐 하는 경향인. 그래서 수거로 be subject to 하게 되면 뭐뭐 하기 쉬운 경향이 있는 어디에 종속적이 있듯이 되버려요. 알겠어요? 그럼 타동사로는 종속시키다. 지금 제가 아까 텀, 서브젝, 아까 팁. 알겠어요? 다 중요한 단어들이 다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들 주의할 가장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조심하세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이거 하나 훈련하면 좀 훈련 될 거예요. 자, 의사들은 그 다음에 그 피실험자들로 하여금 코즈2죠? 상당량의 고통을 느끼게 했어요. 코즈2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자, 이 문장 보시면 뭐예요? 시간 순서죠? 같이 봐. 시간 순서. 다시요. 시간 순서.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것이 예증이냐, 반박이냐, 비교냐, 비유냐, 순서냐. 이해돼요? then 보는 순간, 그 다음 나오죠. 뭐뭐 하고 나서 그 다음. 에? 의사들은, 시간 순서겠죠? 의사들은. 그 다음에,
그 실험자들로 하여금 상당량의 고통을 느끼게 했어요. 발 잘라요. 어떻게 함으로써 타이가 묶어요. 밴드를 묶음으로써, 타이트하게 묶음으로써 그들 팔에다가 밴드를 타이트하게 끈을 묶음으로써 상당히 고통을 느끼게 했어요. 자, 유치 찾아냅니다. Some doctors, 일부 의사들. 자, 우리 본문에서는 보세요. No doctor. 특정이에요? 불특정이에요? 특정이죠. Some doctor는 특정이 불특정이에요? 불특정이죠. 왜 제가 설명하는 거니? 어떤 시험 문제 보면요. 지금 이렇게 해놓고, 보세요. 제가 지금 이것도 위에서는 더 닥터스 그렸고 지금 여기서는 some 이렇게 했잖아요. 어떤 시험들 보면 여기 1번이 딱 이렇게 찾아버립니다. 그만 이해돼요? 그럼 절대로 1번은 아니다. 왜? 얘는 뭐예요? 명확성, 불명확성? 불명. 얘는 뭐예요? 명확성. 이해돼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에? 그래서 일부 의사들은 최근에 캐리아웃이 뭐예요? 수행했습니다. 몇 가지 실험들을 했어요. 평가하기 위해서 evaluate죠. effectiveness of the different allergens 뭐예요? 진통제입니다. 몇 가지 다른 다양한 진통제의 알레르기니시스, 즉 진통제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몇 가지 실험들을 수행했다. 자, 초점이 뭐예요? 진통제 실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experiment이라는 말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실험이에요, 실험. 자, 그들은 모든 실험을 했죠. 그럼 대인은 뭘 받아요? some doctor, A번, 1번 못 가죠? 막바로 고통을 간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실험을 했다. 실험에 대한 설명일 거 아닙니까? 자, 그들은 모든 실험을 했다. 세 가지 그룹의 사람들에게 그랬습니다. 몇 가지 그룹? 세 가지 그룹.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이제? 세 그룹이 나와야 되겠죠? 에? 세 그룹 나와야 돼요. 한 그룹은 took one of the pain killing, 들어가 뭐야? 진통제입니다. 고통을 죽이는 약이잖아요. 진통제 중에 하나를 먹었어요. 휘차피 잘라요. 근데 어떤 진통제입니까? were being test죠? 검증되고 있는, 검사되어지고 있는 진통제 중에 하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동그라미 칩니다. one another죠? 같이 one another. 다시 one another. 한 집단, 다른 집단. 불특정이죠? 그리고 다른 집단은 약을 전혀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집단은 플래시보 미추쳐요. 뭐야 이거? 플래시보.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거 무슨 약이라고 하죠? 위약. 위약이라고 해서 위쪽의 위약이 아니라 이거 한 번 못 쓰겠네요. 거짓 위죠. 위중할 때 이거 못 쓰겠다. 이게 가짜 약입니다. 가짜 약. 에? 플래시보. 그럼 우리 약도 아닌데 약처럼 생긴 알약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플래시보라고 그래요. 이 단어 오늘 골치 아파요.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는 진짜 진통제를 먹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약을 전혀 먹지 않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가짜 약을 먹었죠? 뒤에 나옵니다. 즉, 대체죠? 가로쳐요. 즉, 대지가 뭐라고요? 즉, 필, 알약을 먹었어. 근데 컨테인 가로칩니다. 단지 설탕을 담은. 컨테인이 완전 타동사죠? 컨테인이 운동사라고요. 타동사. 단지 설탕을 담은 알약을 먹었습니다. 자, 세 집단 설명했습니다. 집어넣어요. 2번. 2번 못 들어갔죠? 3번 집어넣어봐요. 그러고 나서 의사들은 그 피 실험자들에게 상당히 고통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묶음으로써. 밴드를 팔춤에 타이트하게 묶음으로써 상당한 고통을 느끼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의사들이 비교했을 때 그 시간을, 어떤 시간? 사람들이 were able to bear pain, 고통을, 이때 뭐가 뭐예요? 참는. 고통을 참는 시간을 비교했을 때에 그들은 알아냈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차이가 없다라는 거. 뭐에 차이가 없어요? 에? 기간 사이, 어떤 기간? 토로란스 오브 그룹이 뭐예요? 인내죠? 집단들의 그 인내의 시간 사이가 중요한 차이가 없다라는 걸 알아냈다. 이해돼요? 자, 그럼 이치 4번 들어갑니까? 3번 들어갑니까? 예, 3번. 거기 결국은 일정한 고통을 느끼게 만들었고, 그 고통을 느끼고 난 것의 결과가 몇 번이에요? 지금 횡이하잖아요. 예? 그만 이해돼요? 알약을 먹은 놈이든 안 먹은 놈이든 가짜 약을 먹은 놈이든 뭐가 없더라? 차이가 없더라. 그 결과에 대한 설명이 몇 번이에요? 지금 마지막 주어진 문장이잖아요. 고로 들어갈 주에 몇 번? 3번. 이해됩니까? 같이 봐. 순서. 다시 순서.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더 닥터하고 then에서 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험자들로 하여금 일으켰다 하고 나 결과가 3번 뒤쪽입니다. 됐어요? 나머지 쭉 보시고요. 22번은 쉬워요. 이틀 찾아내면 됩니다. 넘겨요. 자, 그 다음에
자, 11쪽 보세요, 이제. 이게 이제 논리형인데요. 자, 뒤에 아마 여기 해답이 잘못되어 있는데 잘 보세요. 1번 지문 중위 표시하세요. 요즘에 그 1번 지문은요. 집안 잠깐 보실래요? 이제 두 가지 방법이죠. 독해를 할 때 리딩에 대한 스킬을 통해서 독해를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알겠죠? 아까 이거 뭔가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글의 구성, 글의 전개, 주제 찾는 요령, 제목 찾는 요령, 그 다음 지칭어 찾는 요령을 찾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자주 출제되는 지문의 형태가 있어요. 지문의 결국 내용이죠. 이건 제가 책을 한 30권 이상을 만들어 보면 느낀 결론입니다. 제가 문법 문제만 제가 풀어본 게 한 2만 문제가 될 겁니다. 70년도 이후 출제됐던 각종 토플 문제, 대학원 문제, 고시 문제, 그 다음 편입 문제, 공무원 문제는 문제도 아니었고, 공무원 문제는 경찰 문제하고 9급 7급까지 합쳐봤자 한 1,500문제도 안 돼요. 다 분석했습니다, 제가. 파트별로 문법 문제만. 이걸 분석해보고, 그 다음 독해를 지문 총 분석해보면, 경찰, 일반, 행정은 뻔합니다. 옛날에 지문 가장 많이 나왔던 건 TV, 일상적인 생활, 라디오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오염 문제, 각종 오염 문제. 일상적 환경 얘기예요. 오염도 마찬가지. 수질 오염, 또 공기 오염, 토양 오염, 환경 오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의미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교통 문제. 교통 문제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이제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가지고 뭡니까? 여기 사회적인 문제가 마약 문제, 에이즈 문제. 예? 뭔지 아시겠어요? 지금 나온 아동 학대 문제. 여기서 어뷰치가 아니라 어뷰스예요. 아동 학대죠. 뭔지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회 문제 말고 정치 경제 문제 같은 건 북한 문제 같은 건 자주 나왔었어요. 핵 문제. 핵 문제 있잖아요. 예? 핵 문제. 그 다음 미사일 문제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옛날에 나왔던 게 IMF 문제는 정말 출제 많이 됐습니다. 딱 덮칠 때.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에서 옛날 쓰나미 나왔을 때 기억납니까? 2000 몇 년입니까? 그때 30만 명 준 거. 그때 쓰나미 문제는 정말 휩쓸었어요. 모든 문제 출제가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지막 가게 되면요, 이 사회적인 현상에서 놓고 교육, 사회, 의료, 물리, 화학, 생물, 정치, 경제를 놓고 보면 이 일반 행정제, 경찰 문제에서는 자연과학적인 문제 잘 안 나옵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경찰직 같은 것은 엊그저께 경찰 주로 출제된 어디가 있었던 것처럼 이 출제되는 지문들이 돌고 돌아요. 똑같이 안 나오더라도 그 내용이 돌고 돕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이걸 파악하면 90점 이상 가능하죠. 그렇게 되면 형법이나 형사소송 다른 과목 30점 안 되죠. 40점 맞아도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점수가요. 이제 요 두 가지가 믹서가 돼야 됩니다. 이제 이건 마지막 뭐예요? 백과랑 배경 싸움이죠. 무슨 싸움이라고요? 배경 싸움이에요. 이게 되면 이제 9점 넘죠. 여기 되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의학에 관한 지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모르는 분이, 특히 물리 이런 거 나오면 진짜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스킬 위주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다양한 지문을 읽어보는 것도 독해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워낙 범위가 좁아서 공무원 여기까지 안 가도 돼요. 그 공무원은 예? 이제 대학원이나 다른 데 이제 편집 같은 게 필요하죠. 굉장히 가장 시사적인 내용으로. 여러분이 그 뉴욕 타임즈 에세이를 보면요. 에세이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윤리, 정치, 경제, 그리고 대학교 교양영어나 수능영어에서 나왔던 모든 그 지문들, 고3의 교과서에 나왔던 지문들을 분류하면 이게 커버가 됩니다. 근데 마지막 이제 공부를 하면 100점 맞으려면 몇 가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주제별 나눠서 몇 가지 안 가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기출문제 중에서 자주 출제되는 지문들은 자기 거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아동학대 문제입니다. 그 문제 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1번. 자, 아동학대는 가장 많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 같다. 펜 앞에 잘라요. 자, 아동학대가 언제예요? 부모가 화를 내거나 또는 업셋이 분노했을 때에. 자, 많은 사람들은 그럼 키워드가 벌써 뭡니까? 아동학대죠.
자, 많은 사람들은 associate A to B죠? associate 뭐라고요? A to B. 많은 사람들은, 그럼 이제 단락을 나누어서 일단 초점을 many people 앞에 자르세요. 왜? 아동 확대 해놓고 많은 사람들 해놓고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많은 사람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필자는 이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은 associate A to B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벌써 객관적 글입니다. 같이 봐, 객관적. 다시 객관적. 주관적 판단이 아니에요. 내가 보건대 이렇더라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예? 많은 사람들은 연관시켜요. associate A to B죠? 아동 학대를 physical or sexual abuse of children입니다. 이제 physical이란 말은 뭐야? 육체적 또는 성적 학대. 아이들에 대한 육체적, 성적 학대라고 학대와 연관시켜요. 빈칸에 넣고 psychological 동그라미 칩니다. 이거 뭐예요? 심리적 학대죠? 무슨 학대? 심리적 학대. 심리적 학대가 훨씬 더 프레번트가 뭐야? 만연해 있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답이 나와요. 답. 밑에 봐요. 예를 들어요. 그러나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이유야. 에? 대답 안 할 거예요? 이제 자습합니다. 그러면 이제. 답. 그러나. 에? 뒤에 답 보세요. 몇 번으로 되어 있는지. 제일 뒤에 마지막에 답이 있어요. 논리형 독해. 몇 번으로 되어 있어요? 몇 번으로 되어 있어요? 1번 아니죠? 몇 번? 네, 2번. 이해돼요? 그러나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하위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잘 들으세요.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요.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는 이유가. 여기서 이 자리에 벗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그 자리에. A번 자리에. 벗 못 들어가요. 벗으면 틀려요. 예? 이렇게 돼 있죠? 얘는 뭐예요? 벗 뒤에는 컴마 절대 찍으면 안 됩니다. 바로 조동사 나와요. 얘는 접속사. 벗은 뭐라고요? 접속사. however는 컴마 찍어줘야 됩니다. 얘는 뭐야? 접속? 뭐예요? 부사. 뭔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렇게 놔도 됩니다.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however.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그러나 주어 동사 나오고 그러나 심의적인 학대 이렇게 돼도 돼요. 이해돼요? 문장 가운데 갈 수 있고 however는 문장 끝에 가도 돼요. however는 어디 가도 된다고요? 문장 끝에 와도 됩니다. 따라서 이런 건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그러나 역접이에요. 결국 여기서 왜 역접인 거니? 심리적, 성적 학대와 연관시키지만 그러나 심리적인 학대가 훨씬 더 강조잖아요. 예를 들어 아니잖아요. 이해돼요? 만약 예를 들어 나오려면 뭐라고 나와야 돼요? 매를 들고 때리거나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왜? 육체적 학대니까. 또는 성기를 만진단다. 이렇게 나와야죠. 왜? 육체적, 성적 학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나왔다면 매를 들고 휘초를 들고 때린다든지 성기를 만든지 성적으로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심적인 학대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육체적이란 말과 상대 개념, 육체적이란 말과 상대 개념이기 때문에 뭐야? 그러나 그 심적인 학대가 훨씬 더 퍼져 있고 만연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리고 나더 퓨 같이 봐요. 나더 퓨 같이 봐요. 나더 퓨 이런 표현도 조심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many. 예? 나더 퓨가 뭐라고요? many. 나도 피우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no few. 네? 꽤 많은. 아까 중요한 단어 지금 있는데 제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꽤 많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요즘에는 심적인 학대가 훨씬 더 만연해 있고 그리고 꽤 많은 아이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suffer죠. 심각한 감정적 데미지, 감정적 손상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들은 스크림이 뭐예요? 고함을 치거나 옐이 뭐예요? 막 야단치는 거예요. 화를 내요. 옐. 뭐 할 때? 중요한 하나의 교육의 전략으로. 디스플린이죠? 훈육의 전략. 디스플린. 아이들을 훈육시키는 중요한 전략으로서 스크림. 막 고함을 치거나 그리고 옐. 화를 내요. 그러나 거의 어떤 누구들도 그것을 아동학대의 하나의 형태로 간주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 이해됩니까?
그래서 B번에 들어갈 말 보세요. 이제 having a parent, 부모를 가진다는 것 후부터 가로칩니다. 마약 중독 또는 알코올 중독자, 중독되어진 마약이나 또는 알코올 어딕티드까지 가로쳐야 돼요. 마약이나 또는 알코올에 중독되어진 부모를 가진 것은 또 다른 미주시입니다. 또 다른 덜 명백한 형태입니다. 심리적인 학대의 덜 명백한, 한마디로 분명하지 아니한 심리적 학대 또 다른 형태이다 그랬어. 그러면 첨가죠? 뭐라 한다고요? 첨가. 따라 들어올 말이 뭐예요? in addition. 이해됩니까? 네? 이렇게 고함치는 부모뿐만이 아니라 알코올이라든지 마약 중독에 걸린 부모를 가진 것은 또 다른 명백하지 아니한 심리적인 학대. 왜? 부모가 부모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항상 불안할 거 아닙니까? 맨날 아버지가 술 먹고 와서 고함치고 뭐라 그러고, 네? 알코올 중독과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네? 벽에다 오줌 싸고 그래봐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별로 알려지지 않냐. 안 하더 레스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이 문장의 지금 포인트는 뭡니까? 심리적 학대가 육체적 학대보다 더 심각하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첫 문장에 많은 사람들이라고 나온 경우만 딱 딱 이 문장만 보더라도, 이 필자는 이 문장보다는 뒷문장을 더 초점을 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브랭크 문제 떠나서 이 글의 주제를 잡거나 제목으로 잡으면 키워드는 아동학대인데, 아동학대 어떤 측면? 심리적 측면을 더 강조한 내용이에요. 알겠습니까? 글을 무작정 읽지 마시고요. 문법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본인 혼자서 요약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늘어요. 그래야 한 권을 보더라도 다른 책에 응용이 되죠. 어떤 학생 책을 5권 봤는데 독해가 안 늘어요. 이유가 있죠. 문법을 똑같은 책을 5번 반복했는데 문법이 몰라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예? 자기게 안 됐기 때문에요. 자기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좋은 독해 방법은 글을 직접 라이팅 작성해보는 거예요. 에세이 써보는 겁니다. 그 말 이해돼요? 쓰려면 내가 뭘 써야겠다는 주제가 명확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전달할까는 방법론이 명확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한 20개 훈련시키는 게 더 빠르겠죠. 독해 지문 100개 읽어보는 것보다. 근데 이렇게 훈련시키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이거 뭐야? 다 집에 가버려요. 붙들어서 못하겠다고. 예? 그리고 문법을 가장 좋은 방법 뭘까요? 문법을 가장 할 수 있는 방법, 잘할 수 있는 방법. 아까 저처럼 만 문제, 2만 문제 풀어보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강의하려고 풀어본 거고. 가장 좋은 방법 뭘까요? 공식을 외웠으면 뭘까요? 영작이겠죠? 예? 거기에 해당되는 영작을 해보면 정확하게 어법을 알 거 아니에요. 그 말 이해돼요? 근데 영작 시키면 또 도망갑니다. 어려워서. 뭐 이래.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방법 여러분 많이 이유식입니다. 다 죽을 반죽해서 목에 떠먹여줘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워지면 못 풀어버려요. 이게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저는 분대라고 봐요. 농담 아니에요. 예? 요즘에 지금 사고 터진 현상들이 그래서 그런다고 봐요. 예? 공부도 마찬가지고. 자, 이 문제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해석하고 뒤로 넘어갈게요. 자, 보시면 이 문장에서 그 문장 B번 봐요. 해빙이 주어예요. 그 문장 구조 분석합니다. 누가 주어라고요? 해빙. 이지 동그라미 칩니다. 이지의 주어가 누구예요? 해빙이에요. 예? B번 뒤에 게다가 부모를 후부터 가로쳐서 어디까지요? 어딕티드까지 알코올과 또는 마약의 중독에 걸린 부모를 가진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잘 알려지지 아니한 심적인 학대의 형태다. 왜냐하면은 아이들의 신체적, 피지컬이죠? 또는 감정적인 욕구가 무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부모들은 이모션, 감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왜? 방식, 어떤 방식? 필요한 방식으로. 포 앞에 잘라요. 누구에게 필요한 겁니까? 그들의 건강한 심적인 발전에 필요한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감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없는 부모들이다.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2번 생략하시고요. 넘기세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2번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이, 오케이. 자, 이 문제는 제가 다 해볼게요. 보세요. 여기서 답을 찾는데 초점 맞추지 마시고, 글의 구성, 같이 봐요. 글의 구성. 다시 글의 구성. 글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답은 금방 나와요. 네? 자, 해석할게요.
in order to live well, 잘 살기 위해서, 자, 접속사 앞에서 자릅니다. 여러분이 working, 일하는 걸 멈춘 후. stop ing죠? 노동을 멈춘 후에. 쉽게 말하면 은퇴겠죠? 노동하는 걸 멈춘 후에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시작해야 한다. 세이빙이에요. 저축을 시작해야 한다. 은퇴를 위하여. 네, 조기 은퇴죠, 원리. 일찍 은퇴를 위하여 저축하는 걸 시작해야 한다. 자, 그럼 뭡니까, 지금? 은퇴 위에 삶을 위한 거죠? 초점이. 전문가는 제안한다. 뭘, 대리아를. F부터 가로칩니다. 여러분이 은퇴한 후에는. F부터 you retire예요. 여러분들이 은퇴한 후에는 여러분들은 필요로 할 거다. 75%에서 80%의 여러분의 월급에. 한마디로 100만 원 받았으면 은퇴 후에는 75만 원에서 80만 원 필요하다. 알겠습니까? 거기 17 앞에, 17.5 앞에 from이 팅되어 있다고 봅니다. 75에서 80%가량이 필요할 것입니다. 월급에. 뭐 하기 위해서는 매달마다 살기 위해서 리브 온. 온 동그라미 쳐요. 월급에 근거하에 살아가잖아요. 리브, 같이 봐, 리브 온. 근데 리브 인 쓰면 들려요. 자, 그래 놓고 지금 들어갈 말. 만약에 여러분들이 3,000불, 매달 3,000불을 벌었다면, 메이크예요. 언제? 일하는 동안에. 쉽게 말해 직장 다니는 동안에 3,000불을 벌었다면, 여러분들은 2,250불에서 2,400불이 매달 필요할 것입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은퇴한 기간 동안에. 앞문장에 대한 뭐예요? 재진술이죠? 같이 봐, 재진술. 다시 한번 설명하잖아요. 따라서, 다른 말로 답, 인하도어드. 이해돼요? 금방 나와요. 자, 그럼 뭐예요? 그 다음 보세요. 자, 이러한 계산은. 잘 봐요. 이 구성 잘 보세요. 그러나 이러한 계산은. 여기까지 보면 뭐예요? 예증이죠. 여기까지 뭐 뭐라고요? 예증. 같이 봐. 구체적 예증. 다시 구체적 예증. 얼마가 필요할까 설명하잖아요. 에? 설명합니다. 끝까지 읽어봐요. 자, 이러한 계산을 가정한다. 여러분이 지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적인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모기지 알죠? 은행에서 빌린 돈, 모기지. 하우스에 대한 모기지를 가지지 않았다는 걸 가정하는 거다. 뭐 하기 위한? 페이가 뭐야? 갚는 걸 계속할. 페잉이죠? 결국 은행에다가 돈을 갚아야 할 것을 계속하는 이러한 집에 대한 모기지를 가지지 않았다는 걸 가정하고 또는 어떤 다른 중요한 비용이 없다는 걸 가정하는 거다. 그러나 동그라미입니다. however. 그러나 많은 은퇴한 사람들은 retired people은 now 이제 그들의 집을 렌트했어요. 빌려요. So 그래서 더욱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 주택 비용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제 now 또한 have to spend 더욱더 많은 돈을 건강 치료에다가 더욱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 왜냐하면 더 오래 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 선진국에 있는 인부터 가로칩니다. 선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80대에서 뭐 90대까지 살아간다. 이 글의 전체 구성은 뭐예요? 전체 구성은 뭘로 봐야 돼? 하웨버를 기준으로 보면 대조. 뭐라고요? 역접이나 대조죠. 에? 결국 월급이 지출할 돈이 없으면 70에서 80%는 살아가지만 많은 사람들은 집을 뭐 한다? 렌트에 살아가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이해됩니까? 에? 넘기세요. 뒤에 보시면 자, 3번 보세요.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문장 잘 읽어요. 과학자들은 are discovering that humans are not only animal can use language or tool or having feeling. 첫 문장만 잘 읽어보세요. 과학자들은 테디아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유일한 동물은 아니다죠. not the only입니다. not only가 아니에요. 유일한 동물은 아니다. 대답에 잘라요. 어떤 유일한? 언어와 또는 도구를 사용하거나 또는 감정을 가진 유일한 동물은 아니다. 뒤집어요. 인간 말고도 언어를 사용하고 도구를 사용하고 감정을 느끼는 존재들이 있다. 이해돼요? 자, 빈칸하고 까마귀들은 도구를 사용하는 데 능숙하다. 미, 굿, 예시죠? 그렇다면 빈칸에 들어갈 만한 답. 세부적으로요, 대적으로 따라서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같이 봐요. 구체계증. 다시 구체계증. 따라서 인간 말고도 까마귀 나왔습니다. 이해돼요? 예증이 그리죠. 그럼 뭘까 이거? 뭘까요? 같이 봐요. 열거요. 다시 열거. 결국은 인간 말고도 도구를 사용하고 감정을 느끼거나 또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첫째 나왔습니다. 까마귀들은 도구를 사용하는데 능숙하다. 한 실험의 결과 까마귀들은 provide가 뭐예요? 입증되더라. 어댑 밑줄쳐요. 능숙한.
어댑이 뭐라고요? 능숙한. 예? 이 단어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뭐였어요? 어댑트는 적응시키다죠. 이건 어디 능숙한. 대신에 in. 알겠어요? 어디 능숙한. 아까 be good에 똑같아요. be good at. 예? 또는 skillful. 예. 결국은 까마귀들은 아주 능숙하더라. 밴딩 와이어가 뭐예요? 와이어를 구부리는 거예요. 와이어를 구부려서 후크가 고리죠, 고리? 갈고리를 만들어내는데 능숙하다는 걸 입증이 되더라. 지금 까마귀 된 애하고 원숭이 두 번째 동그라미 쳐요. 몇 번째 예문? 두 번째. 원숭이들은 음식을 공유하더라. 원숭이들과 어떤 원숭이? 그들과 잘 알고 있는. 패밀리 2죠? 그들과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 능숙한. 오히려 뭐하기보다는 레더된 동그라미 칩니다. 모든 음식을 그들 자신만을 위해서 모든 음식을 간직하기보다는, 즉 그들만을 위해 음식을 간직하기보다는 그들과 친숙한 원숭이들과 음식을 공유한다. 몇 번째? 두 번째 예. 이해돼요? 이때 일은 습성의 일. 같이 봐. 습성.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에? 원숭이들 의뢰껏 음식을 공유하더라. 어떤 원숭이와 그들과 잘 알고 있는 비패밀리 유두예요. 투죠? 그들과 잘 알고 있는. 코끼리들은 몬 중요한 단어죠. 몬이 뭐예요? 애도하고 슬퍼하더라. 몇 번째 예. 세 번째. 따라서 열거형 구체적 예증. 예? 이제 시험 문제 나오죠. 내용 파악할 때 인간 이외에 도구나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가 아닌 거 골라라. 이해돼요? 누구냐? 네, 나오죠. 그리고 코끼리들은 슬퍼합니다. 그들의 네드가 뭐예요? 죽은 코끼리들을 슬퍼합니다. 만약 그들이 코끼리 뼈를 찾고 나면, 발견하게 되면 그들은 점잖게 그들을 조사해요. 뭐에 대해서? What look like sadness가 뭐야? 슬픈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표정으로 그들을 조사하더라. 이해됩니까? What look like죠? 이 표현도 조심합니다. 이런 거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look 다음에는 형용사, look like 뒤에는 뭐예요? 명사. 뭔지 알겠습니까? 중요한 건 이때 like의 품사는 전치사 아니에요. 이건 이형식 동사죠. 주격부어죠. 형용사. 품사가 뭐라고요? 형용사. like도 시험에 잘 나와요. like만 제가 시험 문제 쭉 뽑은 게 20문제가 더 넘습니다. like 하나 가지고 나온 문법 문제가. 네? 물론 토플에서 많이 나왔지만. 좋아하다, 반대말. 똑같아요. A와 B는 비슷하다. A는 B처럼 보이다. 이해돼요? 똑같아요. 그럼 다시 쓰면 이런 건 문법 시간 하는 거죠. 이런 건 분명히 사지선당에 시험에 나와요. A와 B는 뭐라고요? 비슷하다. alike는 무슨 형용사? 서술적 형용사. A와 B는 비슷하게 보인다. 근데 전사로 뭐뭐처럼 직유법. 이때 as는 뭐로서 자격이나 신분. as가 주어동사 나올 때 이때 뭐뭐처럼 접속사. 아시겠죠? 명사로는 이제 유사성. 명사는 뭐라고요? 유사성.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기초편에서 배울 내용들이죠. 자, 그 다음 보시면, 문제 됐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4번은 잘 봐요. 첫 문장에, There is no foolproof way of the telling when someone is lying, but there are various things to look for. 첫 문장 해석해 보세요. 무슨 뜻인지. 그 telling 비추입니다. telling. 이때 telling이 무슨 뜻인가 찾아냅니다. 그 다음에 그 full fruit.
이게 뭐예요? 확실한, 안전한. 그럼 뭐야? 안전한 방법은 없다. 확실한 방법은 없다. 텔링, 텔이 뭐야 돼? 거기 뒤에 펜이 나왔잖아요. 텔이 때 무슨 뜻입니까? 말하다, 식별하다, 구별하다예요. 구별하다, 식별하다. 이때 텔이 뭐라고요? 디스팅기심이에요. 네?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없다. 즉, 사람이 뭐 거짓말할 때, 사람이 언제 거짓말을 하는지를, 언제 거짓말을 하는지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은 확실한 방법은 없지만, 그러나 there are various things. thing이 아니겠죠. thing이 아니라 뭘까요? 이런 의미모순, 같이 해봐. 의미모순. 뭘로 바꿀까요? 에? 사인이 돼야 되겠죠? 그래. 표시. 에? 노래가 뭐야? 노래가 왜 나와? 찾을 수 있는 노래가 있다? 엉터리. 그래서 아까 의미모순이란 말 알으셔야 됩니다. 에? 그러나, 룩 보죠? 뭐 할 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다양한 조짐들은 있다. 이해됐어요? 이 문장 보면 뭘까요? 여기만 보더라도 뭐예요? 예증이죠? 같이 해봐. 예증. 설명일 거 아니에요. 언제 거짓말한지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없지만 찾아낼 수 있는 몇 가지 조짐들은 있다. 이해돼요? 암시적인 내용들은 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럼 암시적인 내용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에? 전체적인 얘기 나왔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예를 들어 구체적 예증. 거짓말쟁이들은 그들의 얼굴을 뭐예요? 만져요. 불안하다는 얘기죠. 구체적 예증이잖아요. 거짓말쟁이들은 그들의 턱을 턱턱거려요. 치인 턱을 턱턱거리거나 또는 그들의 코를 만져요. 실제로 페리테일이 뭐예요? 동화책. 동화책에 나오는 피노치오라는 그 동화책은 이제 크루스가 뭐예요? 현실에 가깝다. 실제에 가깝다. 무엇보다 사람이 might think,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에 가깝습니다. 자, 시카고의 smell and taste 트리트먼트에 따르고 research foundation에 따르게 되면 이런 것들은 번역을 하지 마요. 연구기관이겠죠. 시카고 smell and taste treatment and research foundation에 따르게 되면 사람들의 코는 더 커져요. get bigger. 뭐 할 때? 피가 코즈2죠. 그 네이스란 말은 코의 조직을 이치가 뭐예요? 가렵게 하다. 가려움증을 일으키게 되잖아요. 결국은 오히려 그 코에 대한 조직을 가려움을 일으키게 할 때에 코가 더 커지더라. 한마디로 거짓말에 흥분하면 코가 조금 더 벌렁벌렁 커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구체적 설명, 구체적 예증, 빈칸하고 사람들은 종종 그들의 코를 스크래치가 뭐예요? 긁어요.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 앞에 뭐라고 그랬어? 피가 코의 조직을 가렵게 할 때에 더 커지게 되더라. 사람들은 그들의 코를 종종 긁더라. 따라서 뭐예요? 인과관계죠? 무슨 관계? 인과관계. 따라서 답 A. 이해됩니까? 같이 해봐. 인과성이잖아요. 원인과 결과잖아요. 에? 문장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사람들은 종종 그들의 코를 긁더라. 그들이 거짓말할 때에. 그리고 연구가들은 또한 이러한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이 일종의 어떤 형태의 사람들을 지켜볼 때, 어떤 거짓말하는 사람을 지켜볼 때 실제 찾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할 때 그는 코를 손대지 않더라. 그가 거짓말할 때 그는 코에 손을 대더라. 4분마다 한 번꼴로 once every 4 minutes. 이해돼요? 실험에 대한 결과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5번도 글의 구성을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답보다 brain is not machine. We want it to be. 그냥 해석하세요. 첫 문장. 이건 중요한 편이죠. 이거 꼭 알아야 될 편. 아까 했었습니다. 이 문장. 아까 했던 문장이죠. 이 문장 아까 뭐 했었어요? I am not what I was. 나는 뭐가 아니다? 과거의 내가 아니다. 이걸 다시 설명하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used to be 똑같았잖아요.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다. 이해돼요? 그 문장 해석해봐요. 첫 문장. 첫 문장 그것 때문에 그래요. We once sought it to be 이 문장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문장 해석해보세요. 이와 같이 추상적으로 나올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 문장 해석하면 기계는, 분위는 기계가 아니다. 위부터 가로쳐요.
우유부터 가로치면 거기에 지금 휘치가 생략이 됐죠? 에? 목적격, 이트가 나왔고, 복격입니다. 여기 지금. 머신 나왔죠? 머신, 그 다음, we, once, 그 다음 뭐야? sought it to be. 이 to be의 이제 뭐예요? 잘라야 돼요. 이런 문장 조심해야 됩니다. 이 문법에서 가장 특이한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휴치가 생략이 됐고, 이때 휴치는 목적격이 아니라 복격입니다. 복격. 같이 해봐, 복격. 문법이 잘 안 나올 거예요. 여기 B에 봅니다. 이트는. 우리가 한때 그것이 한때 어떠한 상태라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기계는 아니다.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주격보어나 목적보어로도 쓰이는 휴치의 특수용법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는 시제가 뭐예요? 현재. 여기는 뭐예요? 과거. 한때는 생각했었다. 그것이 뭐뭐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아니다. 에? 그렇다면 이 문장 보더라도 뇌를 갖다가 브레인을 놓고 옛날에는 A라고 생각했는데 A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것도 설명이겠죠? 뇌가 과연 뭐냐? 이해돼요? 이 문장 마찬가지. 나는 옛날에 내가 아니야. 그러면 지금의 나가 어떻다라는 걸 설명할 거 아니에요. 예? 뇌는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뇌가 아니더라. 알겠습니까? 이해되셨죠? 쭉 설명입니다. 보세요, 이제. 뭐라고 나오는지. 자, 비록 서로 다른 부분들이, 이때 리전이 뇌의 부분이죠. 서로 다른 뇌의 부분들이 이전, 관련이 있어요. 서로 다른 정신적인 기능과 관계가 있지만, 즉, 앞뇌, 두뇌, 옆뇌, 이해돼요? 예? 이런 뇌의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이 서로 다른 정신적인 펑션이에요. 기능과 연관이 되었다 할지라도, 셀류어 컴포넌이 뭐예요? 그 세포의 구성 요소들이죠? 뇌의 세포의 구성 요소들은 형성하지 못하더라. 영원한 구조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고 딱딱한 역할, 굳어진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더라. 리지드입니다. 이때는 딱딱한 굳어진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더라. 그럼 보세요. 뇌의 역할이 뭐하더라? 변하더라. 무슨 이해돼요? 뇌락에서 꼭 하던 역할만 그 자리가 그 역할만 하는 건 아니더라. 이해됐습니까? 그럼 옛날에는 뒤집으면 특정 부분은 특정 역할만 한다고 봤었는데 이게 아니더라. 이해됐어요? 예? 뇌의 역할의 본이 바뀌더라. 자, 다시 설명하네요. 또는 뒤에 보세요. 그들은 뭐 플렉시블하다 동그라미입니다. 근데 이런 거 시험에 나오죠? 플렉시블 가로치고 뭐가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이건 뭐예요? 재진술. 플렉시블이란 말이 뭐예요? 유연하다. 굳어진 역할만 하는 게 아니더라. 유연하더라. 이해돼요? 나올 수 있잖아요. 같이 봐. 재진술. 앞에 나와 있던 말을 다시 봤잖아요. 플렉시블하더라. 그 다음 이거 자르세요. 그럼 플렉시블한 말은 구체적이에요?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죠. 그럼 왜 어떻게 어떻게 플렉시블한지 설명할 거 아닙니까? 따라 같이 봐. 구체적의 증. 다시 구체적의 증. 부분적 유연한 역할을 한다는 걸 설명해 줘야 됩니다. 플렉시블 설명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락을 나누어서 세부적 설명 들어가요. 알겠어요? 에? 보세요. 그들은 변한다. 실험에 있어서 변하더라. 환경에 있어서 변하더라.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변하더라. 이게 바로 나오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플렉시블한 말 딱 가로치고 문제 낼 수 있죠. 변하더라. 설명입니다. some, of도 가로칩니다. 가장 광범위하고도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중의 일부는 take phrase 동사 발생하더라. 뭐 데미지에 반응하여 어디 신경 시스템이죠. 신경 조직의 데미지에 반응하여 일어나더라. 중요한 포인트 나왔습니다. 신경 조직의 데미지가 손상 입으면 반응을 일으키더라. 이해돼요? 신경 조직이죠. 뇌의 신경 조직. 실험은 보여주더라. 데디야. 따라 답은 실험이니까 뭐야? 예를 들어 답 3번. 이해돼요? 앞에 신경 조직의 데미지가 일으키면 반응 일으키니까 예를 들어 실험은 보여주더라. 데디아를. 만약에 사람이 브라인드가 뭐예요? 눈 멀게 되면 구체적인 예잖아요. 눈 멀게 되면 뇌의 부분 대부터 가로칩니다. 어떤 뇌의 부분? 헤드빈 데디케이트 2죠. 2 다음에 ing 나오는 거 체킹합니다.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정말 잘 나와요. 문법에서.
에? 즉, 처리하는 거, 시각적 자극을 처리하는데 몰두된 데디케이트예요. 데디케이트 2. 이때 2는 전치사. 아시겠죠? 특히 문법에서요, 이 2가 부정사의 2냐, 2 다음에 명사나 ing가 나오는 전치사의 2냐, 분명히 구별해 줘야 돼요. 아셨죠? 여기서 2는 전치사. 설명 안 할게요, 이거. 한 20까지 나오니까. 시각적인 자극을 가공, 처리하는 데에 몰두된 이러한 뇌의 부분은 단순히 어두워지지는 않더라. 이해돼요? 한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 자, 6번 보시면, 6번 체킹하세요. 자, 6번 보시게 되면요. 이건 문장 구성 때문에 제가 다 할게요. 6번 봐요. 자, 6번하고 좀 쉬었다가 7번부터 들어갈게요. 그리고 단어 완성을 좀 하고 뒤에 그 주제 파악으로 넘어갈게요. 알겠죠? 제목 찾기로, 주제 연구로. 자, 6번 보시면요. 자, 스토리. 프롬프트 가로칩니다. 잠깐만요. 이제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 처음 접하는 사람이 많아서 사람도 마디에서 관절 부분에서 접어지는 것처럼 이 문장도 분명히 긴 문장은 마디가 있어요. 그 마디를 우리가 뭐라고 하니? 연결사라고 얘기하죠. 같이 해봐. 연결사. 그리고 영어에서요. 이 연결사 처리하고 후치 수식만 알면 영어는 딱딱 잘라집니다. 연결사의 대표적인 연결사가 뭐죠? 전치사예요. 두 번째가 뭐죠? 관계사죠. 세 번째가 뭐예요? 접속사입니다. 네? 이 부분하고요. 두 번째. 이 후치수식은 명사 뒤에 나오는 형용사들이 있죠. 후치수식하죠. 그 다음 명사에서 부사가 따로 나오고 부사가 긴 부사나 부사가 따로 나오면 뒤로 보내죠. 이런 후치수식하고. 그 다음에 명사 뒤에 투부정사 후치수식이죠. 그 다음 명사 뒤에 ing나 pp, 과거분사나 현재분사 또 후치수식이죠. 그 다음 명사 있고 관계대명사 휴치가 나오든 후가 나오든 흠이 나오든 무슨 후치수식이죠. 뭔지 알겠어요? 후치수식이에요. 이 부분하고 네? 후치수식. 그 다음에 요 처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어와 구별, 동사의 구별, 목적어와 그 다음 중요한 건 지금 나온 수식이나 수식구, 수식절의 구별. 이것만 하면 아무리 긴 문장도 딱딱딱 바로바로 넘어갈 수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네? 물론 여기에 이제 수식이 붙을 수 있고요. 동사는 수식이 붙으니까. 그리고 목적에 수식부가 붙을 수 있고요. 부사나 부사가 붙을 수 있고요. 별도로 붙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주어 부분에 붙은 수식구, 목적어 부분에 붙은 수식구, 그리고 연결사의 처리. 특히 접사에서 컴마나 엔드나 오어 같은 거 나오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말고 양쪽이 뭘 연결하는 걸 찾아내야 돼요. 알겠어요? 두께 빠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보세요. 자, 거기 스토리부터 프롬부터 가르쳐요. 월드까지. 결국은 전 세계에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보여주고 있다. 뭘 보여줘요? 위험성을. 또 비디오 게임의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 딱 초점 하나입니다. 뭐예요? 비디오 게임의 위험성. 이해돼요? 따라 이 문장은 같이 해봐. 예증. 다시 예증. 그 비디오 게임에 대한 세계 전역으로 도니까 얘가 나올 거 아니에요. 따라 포 이그젠플이죠? 예를 들면 하나의 보고서는 말하더라. 22살 먹은 남자에 관한 이야기 하는데 킬링부터 가르쳐요. 무슨 수식이에요? 후추 수식이죠? 죽인 22살 먹은 남자. 누구를? 엄마를. 왜요? 엄마가 LD에 고함 쳤어. 그에게 왜? 코앞에 잘라요. 그의 비디오 게임을 놀이하는 것에 엄마가 고함 쳤다라고 너무나 오래 게임. 투롱이죠? 비디오 게임을 너무나 길게 했다라고 그를 비난하는 엄마를 죽인 22살에 만한 남자 이야기 하나 나왔어요. 또 다른, 하나 더 밑줄칩니다. 같이 봐, 열거형. 다시 열거형. 또 다른 예는. 이해돼요? 또 다른 이야기는. 원 리포트. 아나더 리포트잖아요. 또 다른 보고서는 설명하더라. 32살 먹은 남자, 어디 출신? 서울 출신. 창피해 죽겠다. 그죠? 네? 세계라고 해놓고. 전 세계라고 서울 출신. 서울 출신의 32살 먹은 남자가 어떻게 죽었는지 F 앞에 잘라요. 뭐 한 후에? 비디오 게임을 한 후에 며칠 동안
5일 동안 한국 얘기예요. 밥도 안 먹고. 이해돼요? 잠도 안 자고. 5일 싫어 이거. 5일 동안 밤낮으로 논스톱으로. 알겠습니까? 멈추지 않고 밤낮으로 5일 동안 비디오 게임을 하고 난 후에 어떻게 죽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 M은 그러나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 단락 나누세요. 이러한 이야기들은 쇼킹, 충격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만 쇼크트가 아니라 쇼킹이죠. 주어가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물. 이러한 이야기들은 정말 충격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흔치 않은 것이 아니다. 흔한 일이다. 우리 현대사회에서. 코리안 거버먼, 그래서 한국 정부는 해제 프로포즈로 법을 제한했습니다. 투 앞에 잘라요. 제한하는 거예요. 뭘 제한합니까? 시간과 그 처리 옵션. 사람들의 시간과 사람들의 그런 처리 옵션. 뭘 처리합니까? 어떤 사람이 어디 가로쳐 휴식. 중독된. 이때 어디 투도 전치사. 어디에 중독된? 비디오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에 대한 시간을 제한하고, 그 다음 트리트먼트, 그 처리하는 옵션을 갖다가 제한시키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빈칸하고 마지막 보세요. 이러한 법, 어떤 것도 아직도 법으로 통과된 적이 없다죠. 그렇다면 답. 그러므로 예를 들면 분명히 불행하게도 분문에 들어갈 말은 그러나죠. 이와 같이 옵션을 제공했지만 법을 제한했지만 통과되지 않았다죠. 벗은 없어요. 답. 예, 불행하게도. 이해돼요? 이해됐습니까? 불행하게도. 열거형이죠. 오케이. 좋아요. 좀 쉬었다가요. 7번, 8번 하고 바로 어디로 돌아간 거니? 구나 절은 쭉 연습하시고요. 중요한 거 15번 하나 하고요. 예? 15, 16번. 그 다음에 뒤에 주제 파악, 제목 찾기로 바로 들어갈게요. 알겠어요? 그래서 다 안 읽고도 답이 어떻게 도출되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뒤에 거기 마지막에 나오는 글의 성격, 목적, 그 35쪽 있잖아요. 이쪽은 생략합니다. 답이 다 나와. 대신 이 부분에서 답이 많이 틀렸어요. 이 부분에 답이 4개 틀렸기 때문에 이 부분 답 틀린 것만 제가 고쳐드릴게요. 알겠어요? 이 부분만. 그리고 4장은 여러분 그냥 하셔도 됩니다. 이건 대충 이거 답이 나와요. 분위기, 성격 있잖아요. 어조. 이런 건 강의하는 시간 낭비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문장과 문장을 그냥 읽지 말고 관계를 따져라. 연관성이 어떤 관계냐. 즉, 부부 관계냐, 부모와 자식 관계냐, 형제 관계냐 있는 것처럼, 친구 관계 있는 것처럼 문장도 관계가 다 다르더라. 이해돼요? 그 관계를 분석하는 훈련을 하면 2주 동안이라도 5점 내지 10점은 올릴 수 있어요. 알겠어요? 이것만 고치더라도. 아시겠습니까? 저 시계로 12시 5분에 시작하고 마지막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오케이. 네, 좀 쉬었다 할게요. 네.